아베 총리는 민주주의의 수호자였으며 여성이 뒤처지면 어떤 경제, 사회, 국가도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없다 했다. 나는 그의 암살에 큰 충격을 받았다. 이는 일본과 더불어 전 세계에 있어 크나큰 손실일 것이다. 미국의 유력 정치인 힐러리 클린턴의 애도 메시지가 온라인에서 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굳이 구태여 아베가 여성 인권을 존중해준 지도자라는 메시지를 남겼기 때문인데요. 힐러리 클린턴은 강간 부인론자를 칭송하는구나. 누군가의 죽음이 진실을 왜곡하기 위한 핑계가 돼선 안됩니다. 아베 위안부라는 키워드를 구글에 검색해 그가 얼마나 여성 인권에 관심이 많았는지 알아보세요. 아베 신조는 일본 제국주의 찬양론자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 제국이 점령 지역에서 수십만 명의 여성을 상대로 성적인 노예 사업을 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아베는 전범을 부인했으며 심지어 범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미국 교과서를 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를 여성 인권의 선도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모욕입니다. 역겹습니다. 정치색과 관계없이 모두가 숙연해질 뿐인 죽음을 앞두고 욕을 먹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아베와 정치적으로 대립했던 수많은 국가들도 그의 죽음에 애도를 표하고 있는 와중에 힐러리 클린턴이 쓸데없이 올린 글은 되려 그의 죽음을 마냥 숙연한 것으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전범을 옹호한 제국주의자의 응당한 죽음이라는 새로운 인식을 덧씌우는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녀가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정치인 중 한 명인 만큼 그녀의 트위터로 인해 일본의 만행이 더욱 알려질 것이기에 한국의 입장에서는 그녀가 다크나이트로 받아들여질 뿐인데요. 그러거나 말거나 일본에서 가장 장기 집권한 아베 신조 정 총리의 죽음에 수많은 일본인들은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마치 아베의 사망 소식에 슬퍼하지 않으면 매국노가 되는 것과도 같은 분위기입니다. 일본은 이러한 현상이 자국 내에서 벌어지는 것에만 만족하지 않고 오히려 주변국에 강요하는 눈치도 보입니다. 특히 옆나라 한국이 아베 신조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많이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니터 화면을 여러 개 띄워놓고선 대부분의 방송은 순순히 애도를 표하지만 인터넷 여론은 그의 죽음에 기꺼워하는 분위기다라고 보도하고 있죠. 아베 신조와 절친한 사이로서 일본 내 혐한 여론을 주도하는 한 극우 유튜버는 울먹이면서 방송에 출연해 아베에 대한 애도를 표하는가 하면 극악무도한 한국인들은 조롱만 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건을 기회삼아 일본의 혐한 여론을 더 들끓게 만드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실제로 아베 피격 사건 당시 범인이 한국인이라는 루머가 퍼진 것부터 시작해서 한국인에 대한 여론이 급속도로 나빠지고 있기 때문에 후쿠오카 대한민국 총영사관에서는 SNS를 통해 우리 국민 대상 혐오 범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니 위험 지역에는 접근하지 마시고 신변의 위협을 느끼거나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시 즉시 공관 긴급 전화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경고했죠. 물론 한국에서 아베의 죽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하게 발생되는 현실인데요. 그럼에도 무수히 많은 한일 역사를 왜곡해내며 혐한을 주도한 아베 신조, 그리고 그것을 당당하게 기록으로 남기며 서점의 혐한 코너까지 별도로 존재하는 일본에 비해서는 양반이죠. 한국인들이 아베의 죽음에 대해 유독 기념적으로 바라보는 데에는 한 가지 특수한 이유가 있습니다. 매우 공교롭게도 아베가 사망한 7월 8일이 김일성이 사망한 날짜와 동일하기 때문인데요. 민족 상잔의 비극을 초래한 한국전쟁의 주범이자 세계 최악의 독재 괴뢰국 북한의 시조 수장인 김일성은 1994년 7월 8일 사망했습니다. 이번 아베 신조가 사망한 날짜로부터 정확히 28년 전에 사망한 거죠. 그러는가 하면 요즘 한국에서 가장 영웅 취급을 받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생일이기도 하기에 7월 8일을 한국의 새로운 국경절 대길의 날로 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오는 상황입니다. 푸틴, 시진핑만 더 추가되면 정말 진지하게 국민투표를 통해 국경절 지정을 검토해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죠. 지금 중국의 웨이보에서는 시진핑이 아니라 아쉽네요라는 글귀가 금지어로 설정됐을 정도로 중국에서도 알게 모르게 반시진핑 세력이 존재하기에 어쩌면 내년 7월 8일에는 용기 있는 진짜 중국인이 거사를 시행해 줄지도 모른다는 국내 네티즌들의 기대 어린 의견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반면 일본에 있어서는 그야말로 대이용 그 자체였습니다. 아베 신조의 사망만으로도 최악의 하루가 되었는데 저격 사건이 발생한 지 1시간 후 오다큐 전철에서 집단 패닉 사건이 발생해 승객 전원이 대피하는 일도 있었던 건데요.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전원 내린 것뿐만 아니라 역사에 있던 사람들까지 전부 피난 조치를 시켰으며 해당 전철의 운행을 일시 중단시킨 것뿐만 아니라 전 노선의 운전을 보류할 정도였기에 일본인들은 혹시 아베 저격에 이어 또 다른 테러 사건이 벌어진 게 아닐까라는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하지만 1시간 뒤 밝혀진 진짜 원인은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일본 경찰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남성 승객끼리 승차 시 부딪히는 일이 발생해 사소한 말다툼이 벌어졌다. 이에 다른 승객들이 다른 차량으로 이동하던 중
누군가 비상신고 버튼을 눌렀고 멈춰선 전철에서 기관사가 자의적 판단으로 승객 전원을 대피시킨 것이다. 정리하자면 승객 간의 사소한 다툼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베 피살로 인해 신경이 곤두서 있던 일본인이 또 다른 테러라고 인식한 과잉 대응 사건이었던 것이죠. 아베의 사망이 일본 사회에 가져다준 충격의 여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